네, 안녕하세요. KBS 청주 기술국에서 일하고 있는 팀스의 리더 김성직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한 달 늦은 연말 결산 팀스데이 2025 이미 작년 연말 했어야 되는데 한 달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늦췄습니다. 왜 늦췄는지는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팀스가 뭘까요? 팀스 자꾸 설명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Technical Innovation by Motivated Special Research. 전형적인 코리안 프로넌시에이션이죠. 하고 싶은 일 더 잘하게 참여와 제휴를 통한 확장이라는 기치를 걸고 2021년에 시작했나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어쨌든 일종의 사이드 프로젝트 팀이에요.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 고유의 뭐랄까요, 과업들을 넘어서서 하고 싶은 일을 하되 본업에 충실하고 본업의 80%의 공력을 본업에, 그리고 혹시 20%의 여력이 있다면 그 여력을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를 해보자, 이런 프로젝트가 이제 팀스 프로젝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결국 빈틈을 공략하는 애자일 방식의 생산적인 부캐놀이다. 이렇게 요 구체적인 설명은 지금 이 유튜브 채널에 초창기 영상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크게 보면은 무장금의 행복 레시피라는 프로젝트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미디어 융합 기술 기반 크리에이터 양성 사업이란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두 가지고, 이 두 가지 프로젝트를 설명하기 전에 요즘 AI가 온 세계를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의견은 아니지만 제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AI 전환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특히 우리는 방송쟁이잖아요. 미디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레거시 미디어 공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AI 전환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 그냥 제 나름의 주관적인 생각들을 좀 모아서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는데 그 얘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션, 오프닝 세션 시작합니다. 이제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넘어서서 AI 전환의 시대가 되었죠. 시대를 관통하는 과제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줄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번 작년에 진행했던 팀스라는 포장 안에서 진행했던 두 가지 프로젝트도 이렇게 크게 두 줄기입니다. AI를 활용한 생성 기술, 생성 AI 기술, 그리고 공간 중심의 미디어 캔버스를 다루는 이제 XR 기술, 그리고 제가 노란 글씨로 시간이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지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줄기. 결국 우리는 인터넷을 떼놓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는 AI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물과 공기 같은 게 돼버렸죠. 결국엔 기술이라는 거는, 디지털 기술은 플랫폼의 형태로 우리의 일상생활과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AI도 이제 플랫폼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죠. 예를 보여드리면 오디오를 키워볼게요. 다시. 깐부치킨은 역시 맥주랑이죠. 너무 맛있어 보여요. 한 입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양념도 짱이네요. 좋죠. 여기 소라라고, 요 밑에 소라라고 나오죠. 워터마크가. 확장현실 기술과 생성 AI를 주제로 특강 행사를 이번 토요일에 개최하는 담당자로서 70석이 다 채워져야 할 텐데 걱정 중이야. 우리도 깜부할래? 요즘 코리아 대한민국이 AI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서로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아. Absolutely, I love that. It's exciting to see. 저보다 훨씬, 실제 저보다 훨씬 영어를 잘하는. 이와 같은 AI 영상을 만들려면 수많은 공정이 필요했는데, 여러분 소라2 써보신 분들 계시죠? 간단히 마치 트위터에, 트윗 창에 맨 처음 한 15년, 16년 전에 트위터가 처음 나왔을 때 그 타이핑 창에 이렇게 뭐라고 쳐서 포스팅하듯이 그 프롬프트 창에 내가 표현하고 싶은 그 프롬프트를 문장으로 이렇게 적어 놓으면 상황이나 어떤 시츄에이션을 묘사를 하면은 좀 전에 봤던 것 같은 프랑크치킨은 역시 맥주를 아니죠? 이와 같은 영상들이 이제 쉽게 나오게 되죠. 결국에는 아이폰을 만들었던 그 조나산 아이브가 요 샘 얼트만 오픈AI로 옮기면서 거의 첫 상용화된 UX의 변화랄까요? 결국 생성 AI의 플랫폼의 형태로 변화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하고 있죠. 결국 플랫폼이라는 거는 우리 누구나, 우리가 방송쟁이든 방송쟁이가 아니든 미디어를 그동안 만들지 못하던 사람들도 미디어를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고, 그 만들어진 그 결과물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 소통하는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도 쉽고 빠르게 만들어지는 그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들을 넘어서서 이제는 뭐 AI 네이티브, 지금 이 시절에 태어나는 코비드 이후에 태어나는 이 시대들은 AI 네이티브라고 일컬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전통적인 미디어 경험이란 거는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이었는데, 이게 뭐 지금 제가 창을 예를 들었지만 결국 우리는 그 TV를 들여다보든 영화 극장에 가서 스크린을 바라보든 우리는 어떤 창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스토리나 어떤 내러티브나 뭐 스토리텔링을 우리가 감상하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누구나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됐죠. 전형적인 그 미디어 플랫폼, 우리 누구나 온 국민이, 어르신의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를 이렇게 시청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는 미디어의 생산과 공급의 어떤 생태가 급속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사실상 어떤 그 근간에는 저희 같은 방송쟁이들이 이쪽에서 만들고 시청자들 이쪽에서 바라보는 형태지만, 이제는 이 어떤 파이프라인의 흐름이 이제 깨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3D 애니메이션의 파이프라인을 이제 지켜보자면, 이렇게 뭐 모델링을 해야 되고, 모델링한 캐릭터에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주기 위해 관절을 입혀야 돼요. 이런 걸 리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애니메이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상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어떤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많은 단계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파이프라인, 전형적인 생산의 약간 리니어한 어떤 이전 단계가 끝나야 다음 단계가 진행되고, 그 다음 단계가 끝나면 그 다다음 단계가 진행되는 이 같은 리니어한 파이프라인이 이제는 바뀌어지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AI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뿐만이 아니라 저희 같이 미디어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떤 전형적인 롤과 전형적인 공정들이 이렇게 분화되기 시작하고, 또 전통적인 역할들도 바뀌기 시작했죠. 그래서 파이프라인의 혁신이다 이렇게 명명을 해봤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창이 이렇게 펼쳐져서 약간 3차원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그 그림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앞선 그림에서는 이쪽이 생산단이고 저희 같은 방송쟁이들 이쪽에서 만들면 이제 시청자들이 오디언스가 이쪽에서 만들어진 걸 바라보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시청자들이 어느 이 전형적인 요 리니어한 프로세스 어느 틈이든 비집고 들어가서 그 생성 AI, 라지 랭귀지 모델, 또 LMM, 라지 멀티 모델, 또 급기야는 LWM, 라지 월드 모델까지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같은 사람의 인간 뇌의 뉴런의 구조를 모사한 그 인공지능의 어떤 거대한 클라우드 너머에 있는 그 초고속 병렬 연산 기계의 능력에 의해서 이 같은 형태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인문학적으로 보면은 상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식상한 예이지만 이거를 9라고 보는 사람도 맞고 6이라고 보는 사람도 맞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뭐 호루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저마다의 해석이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이게 맞고 이거는 틀리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분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건 뭐냐 하면 이제 제가 이렇게 써놨죠. 풍성한 다양성.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쫓아갈 수도 없을 만큼 긴 꼬리들이 만들어져요. 전형적인 지금까지의 어떤 분포 그 뭐라고 그러죠? 존재의 분포, 콘텐츠의 큰 대양의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찾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너무도 쉽고 빠르고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떻게 찾고 또 과연 이걸 우리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는가? 요 질문에 의문이 생길 만큼 이제 생기게 됐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방식, 그 툴조차도 서비스조차도 마치 춘추전국 시대처럼 마치 옛날에 옛날 얘기를 하는 게 뭐 5년 전, 10년 전 얘기가 아니고 마치 석 달 전, 넉 달 전도 옛날처럼 느껴질 만큼 툴들이 엄청 급속도로 이제 숨 넘어갈 정도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AI가 어느 순간 짠 하고 나타난 건 아닌 것처럼 결국엔 AI도 수많은 그 AI의 겨울을 뭐 거쳐와서 지금의 모습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끊어서 보지 말아야 하고 또 끊어서 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 아니면 저희가 자전거에 올라타서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으려면 어떤 관성에 의지해서 페달을 계속 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데 AI가 나타났다. AI의 페달을 우리가 계속 밟아야 하는 것이죠. 결국엔 디지털 서비스들조차도 하나의 어떤 아이디어가 이제 버전 1.0이 되고 이게 또 어떤 오류가 수정이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능이 요구돼서 또 버전 업이 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버전 1, 2, 3를 반복돼 가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차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송은 사실 디지털 서비스와 근본적인 차이가 방송은 한번 완제품을 만들어서 브로드캐스팅 하고 나면 끝이거든요. 물론 이제 에피소드 2가 되면은 에피소드 1의 어떤 줄기나 어떤 핵심을 모티브로 삼아서 또 발전되는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시청자들의 어떤 취향이나 시청자들의 의도가 완성된 콘텐츠에 반영이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앞서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의 놀이터라고 얘기했던 플랫폼은 사실 이제 우리가 유튜브 보면서 댓글 또 유튜브 스트리밍 할 때 댓글을 올려주면 그 댓글을 하고 카메라 반대편에 있는 화면 반대편에 있는 출연자들이 그 댓글을 보면서 뭐 반응을 해주듯이
이런 쌍방향의 상호작용이 사실 근본적으로 브로드캐스팅에는 없지만 이게 근본적인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AI가 우리의 어떤 일상과 미디어 기술의 접목됨으로 해서 이와 같은 쌍방향을 넘어서서 이 말하자면 전 방향에 우리가 예측 못할 방향에 있어서의 그 상호작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기술이란 것도 이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 어떤 신기술이 나왔을 때 엄청난 기대를 받지만 이게 일종의 그 말하자면 오버슈트죠. 오버슈트. 과도한 기대. 실질적으로 우리 대중들에게 보급될 만한 기술이 아니지만 마치 뭐가 큰일이 벌어질 것처럼 나타났다가 이제 사라지는 기술이 있고 결국에는 뭔가 살아남게 되는 적자 생존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데 결국 이와 같은 그 기술이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드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엔 시간의 종속이 되는 것 같고 AI조차도 결국에는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지지고 볶고 뭐 비비고 또 곱하고 더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확률적으로 최대한 우리의 의도에 맞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형태로 우리가 지금 제너러티브 AI를 사용하고 있는데 결국 그 뿌리는 그 리소스는 결국 데이터다. 근데 데이터라는 거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데이터는 사실 과거에 존재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수많은 디지털 서비스를 쓰고 또 그 멀리 저 멀리 어디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분석을 해서 거기서 어떤 경향성을 파악하고 그 경향성을 어느 그 거대 인공지능 한 켠에 이렇게 모아놓고 그게 마치 어떤 함수처럼 모아놨다가 프롬프트라는 어떤 인풋이 가해졌을 때 그 함수의 구조가 이렇게 반응을 해서 그 인풋의 의도를 유출해서 확률적으로 아웃풋을 내는 그런 형태인데 결국에는 그 인공지능도 시간에 종속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인공지능 그러니까 딥러닝의 어떤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라지 랭귀지 모델의 뿌리가 된 어떤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어떤 모습을 제가 제모나이한테 그려달라고 했어요. 요게 이제 제모나이를 뜻하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요 녀석이 일종의 워터마크죠. 어쨌든 제모나이한테 CNN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졌거든요. 결국에는 이 거대한 데이터베이스 안에 어떤 점들이 이제 토큰들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토큰들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된 구조의 또 하나의 레이어가 또 토큰의 형태로 연결돼서 무한 개의 레이어들이 서로 이제 연결되면서 서로 상관관계가 만들어지고 이제 그 레이어들을 통해서 앞서 제가 표현한 것처럼 마치 우리가 태어난 이후로 어떤 경험을 이렇게 계속 축적하면서 우리의 그 생각하는 사고의 능력이 생기고 거기에 이제 창의력이 더해지는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도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같은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AI를 접한다면 조금이나마 AI를 조금 더 흥미롭고 또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미디어를 대하는 그 오디언스 시청자들의 욕구의 근본에는 이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냐. 저 어렸을 때도 이 노래를 많이 불렀었는데 근데 이제는 이 노란 글씨에 적어놓은 것처럼 이제는 저희가 만들어서 세상에 뿌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 취향에 맞는 걸 직접 만들기 시작했고 이걸 더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스토리텔링의 시대를 넘어서 스토리를 직접 만들어내는 스토리 빌딩의
행태가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지인이나 여러분의 지인의 지인들이나 이와 같은 행태들을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방송국에 입사한 이후로 미디어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왔잖아요. 어떤 역할을 부여받고 어떤 과업을 수행을 하시든 결국에는 우리들의 주된 과업은 미디어 콘텐츠를 만드는 일인데, 미디어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AI를 도입해서 이제 써보자는 게 이제 저희들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이거는 그냥 해봐야 된다고 이제 저는 주장을 합니다. 이게 단순한 표현이지만 어찌 보면은 되게 두려운 표현이기도 하고, 얘가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지도 못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하자는 거야?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일단 이 녀석을 다뤄봐야 이 녀석이 어떤 놈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송기령 박사님 누군지 아시죠? 예, 카카오의 부사장도 하시고 이제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세상의 변화를 읽어내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낸 책들이 이런 거죠. 경량 문명의 탄생. 결국 이분이 주장하시는 바는 조직이 크면 클수록 망할 확률이 높아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이분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가볍고 빠르게 적응하는 조직과 개인만이 생존한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찌 보면 저처럼 이렇게 20%의 업무 외적인 시간을 활용해서 이런저런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보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고깝게 보지 마시고 조금 격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AI 그냥 해 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쉽게 말해서 첨단화 될수록, 이머징 테크놀로지가 될수록 누가 유튜브에서 우리 뭐 화장실에 앉아서 아니면 출퇴근하면서 지하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뭐 이렇게 뭐 유튜브들 보잖아요. 그 중에 이제 지식 채널 같은 것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거 보는 걸 재밌어요. 재밌지만 그게 실제로 그 실체를 알아내고 그걸 봤다고 해서 내가 그 AI를, 그 기술을 내가 안다고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듣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결국엔 직접 뛰어들어서 해봐야 된다. 그리고 에자일이라는 건 뭐 팀스의 캐치프레이즈도 빈틈 공략, 에자일, 부캐놀이라고 했지만, 에자일이라는 건 이렇게 빠르게 어떤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베이스의 일하는 방식을 표현한 하나의 단어이지만, 이제 AI의 영향력이 우리의 일상에 이제 파고들은 입장에서 이런 에자일한 액션들을 쉼없이 계속 이게 지구력 있게, 근성 있게 해나가야 하는 시대가 이제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직접 도전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해보시라. AI 뭐 많이 쓰시잖아요. 지금 뭐 챗GPT도 쓰시고 뭐 제미나이도 쓰시고 이미 많이 쓰고 계시지만, 평소에 좀 두려워서 해보지 않으셨던 뭐 미드전이나 뭐 클링 AI, 또 음성 합성하는 뭐 11랩스 뭐 등등등,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시다가 호기심이 생기시면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커피 한 잔, 두 잔, 커피 한 잔 값보다는 비싸긴 해요. 한 달에 막 $20씩, $30씩 써야 되니까 하나씩 이렇게 써보시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 풍성한 다양성, 이제 롱테일이 급속도로 무한 확장되는 시대고, 뭔가를 의도하는 걸 만들어내는 게 쉽고 빨라진 거는 결국에는 경쟁력이 희미해지는 거죠. 내가 쉽게 만들면
내가 아닌 어른 누구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이 경쟁력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고 오는 시대, 이미 이런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이제 사용자들이 스스로 자생적, 자발적으로 뭔가를 취향을 뾰족하게 드러내는 공동체들, 뭐 요즘 온 국민이 이제 러닝에 심취해 있고 러닝이 대유행 중인데, 뭐 그 러닝 크루들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뭐 취미나 어떤 취향에 맞게끔 이렇게 분화되는 모습인데, 제가 요즘 바이브 코딩을 배우러 다니고 있는데, 바이브 코딩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도, 심지어 회사 조직들도 전통적인 어떤 하이어라키가 무너지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마다 독립적인 과업을 갖고 그 독립적인 일을 수행하는 그 사람이 무얼 하든 그거를 관여하는 게 점점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분화된 취향 공동체들이 이런 공간 컴퓨팅의 기술과 AI 기술을 접목해서 뭔가 미디어 생태계에 저마다 표현하고자 하는 거를 어떤 플랫폼의 형태를 통해서 미디어의 큰 대양, 미디어의 큰 유니버스, 우주로 이렇게 생산해서 뿜어내고 있는 거에 될 텐데, 결국 요 지금 보이는 글씨처럼 뾰족한 취향 공동체가 여기저기에, 결국 제가 앞서 설명드린 하이어라키가 조직조차도 어떤 전통적인 역할이 희미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너도 할 수 있고 내가 못하던 것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오면서, 영상을 한 번도 안 만들어 보신 분이 소라2 어플리케이션을 내 스마트폰에 깔면 프롬프트 몇 줄로 그럴듯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내가 그 영상을 만들 수 없는 사람이 영상을 쉽게 뭔가 이런 예처럼, 이제 쉽게 말해서 그 전문 영역이 이제 파괴되고 누구나 취향이 더 뭐라 그러죠, 주도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또 분화가 되면서 그 상대가 어떤 것을 적어서 어떻게 만들었고, 또 왜 저 사람은 저걸 저렇게 표현했는지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러니까 공동체들, 분화된 취향 공동체끼리는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이건 참 비극적인 어떤 미래이긴 한데,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양극화, 우리 정치적, 우리 사회적으로도 어떤 이렇게 갈등이 더 심해지는 현상도 이제 이런 뭐랄까요, 변화의 한 단면이기도 하죠. 그래서 모르는 게 더 많아지고 앞으로 훨씬 더 많아질다. 그래서 생산성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다차원적인 관점의 연결과 확장, 아까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어떤 모습처럼 우리의 미디어 행태나 미디어 저작물들끼리도 상호간에도 어떤 데이터베이스나 또 소셜 미디어 안에 서로의 어떤 연결 구조, 팔로워, 커넥션 등등을 통해서, 그리고 생산 소비의 혼재가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경험을 팔 수 있을까? 결국 이 경험이란 것도 우리가 디지털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만들어지는 경험은 결국 데이터로 치환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스마트폰 앱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거는 그 어떤 트리거들이 데이터를 DB 안에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경험이 데이터인데, 그럼 우리가 만든 데이터를 어떤 교환 가치가 가능한 걸로 치환을 변모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의 경험이 흔하고 우리의 경험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경험이 가치 있는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제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요거 열심, 그리고 제가 강조했던 행동, 어떤 호기심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거를 흘려보내지 마시고 실제로 나의 돈과 나의 몸과 시간을 투입을 해서 실제로 액션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의 이 일관성을 이렇게 하려면 나의 취향이 뿌리가 돼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전혀 관심도 없고 싫어하는 거를 일관성 있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의 취향과 또 지구력 있고 근성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떤 동기부여를 해가면서 열심으로 하다 보면 덕력이 쌓이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이 워낙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든 것들이 그걸 보는 사람에게 어떤 재미 요소를 주거나 아니면 감동을 주거나, 그리고 플랫폼의 형태가 결국 그거잖아요. 어떤 그 트렌드가 바뀌면 그걸 쉽게 이렇게 변모하는 것처럼 융통성이 있는, 그래서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덕력과 공감력을 쌓아가야만 이런 첨단 기술이 우리에게 뭔가 더 빠르고 쉬운 방법을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 방법을 사용한 결과물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덕력과 공감력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왼쪽 그림은 좀 단순화를 해서 다시 고쳤고요. 그래서 공감력이라는 거는 나한테는 버겁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쉽고 납득될 만한 것을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이거는 우리가 살아 있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덕력은 나한테는 쉽고 흔하지만 남한테는 어렵고 귀한 거. 결국 이거는 거저 얻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1만 시간의 법칙 이상의 어떤 나만의 노하우, 유니크한 노하우를 가져야만 이와 같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결국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한때 일컬어졌던 메타버스, 디지털 세상 안에서도 이제 경쟁력과 희소성을 이제 마음껏 뿜뿜하면서 살아남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하나의 이제 크리에이터일 뿐이죠. 제가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것도 이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 프로덕션의 이 일환인 거고, 여러분들도 그냥 이제 보고 듣고 읽고만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세상에 끄집어낼수록 그것이 트리거가 돼서 또 나와 비슷한 취향 가진 사람끼리 또 연결되고, 그렇게 연결되다 보면은 또 연결된 분들끼리 모여서 뭔가 작당무의를 하다 보면 또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제가 일하는 이 청주 총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회사 내에서도 좀 여기저기서 많아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프닝 세션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두 번째 세션은 앞서 슬라이드에 보여드렸던 왼쪽의 큰 축 생성 AI에 관련된 작년에 했던 이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어떤 취향 공동체, 팀스의 취지에 가장 잘 부합하는 하나의 사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인희 부장님 저희 이제 편성 제작국의 아나운서 부장님이시고, 저는 이제 라디오 제작 현업으로 일을 하고 있고, 이해주 감독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본사의 순환 정보를 통해서 본사에서 일을 하게 될 텐데, 사운드 마스터링 감독이라는 일을 갖지만 저마다 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주 업무를 갖고 있지만 우장금의 행복 레시피라는 어떤 프로젝트 아래 묶여가지고 좀 재밌게 한 9월부터 작년 연말까지 이제 작업을 했었고, 이쪽 오른쪽 세 분은 미디어 기술 연구부의 AIC 랩 그 세 분이에요. 한성희 팀장님, 김정섭님, 김남호 연구원, 이렇게 6명이서 모여갖고 이 작업을 했었거든요. 팀스, 이제 빈틈을 공략하는 애자일 부캐놀이, 이 어떤 캐치프레이즈에 딱 들어맞는 하나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게 무엇이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 만나겠습니다.